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승을 부리던 보이스피싱. 워낙 이 수법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야, 아직도 보이스피싱 속는 사람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주 전만 하더라도 제 지인이 600만원 사기를 당하는 걸 목격했죠. 그만큼 내가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알고 있더라도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이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것보다 더 발전한 신종 피싱이 등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몸캠 피싱이죠. 몸캠 피싱, 설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죠. 몸캠 피싱의 주된 수법은 이러합니다. 일단 랜덤 채팅 어플에 접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당들이 거기서 여러분이 이 채팅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한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남자에게는 이성인 것처럼, 여성인 것처럼, 또 여자에게는 남성인 것처럼 해서 다가갑니다. 자연스럽게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를 이끌어 나가게 되죠. 그렇게 점점 상대방이 긴장감을 놓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도 한 예를 보시면, 안녕하세요. 스카이프 보고 연락드려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반가워요. 소개 좀. 부산 살고 25살. 사진 교환하고 친하게 지내요. 하고 이렇게 약간은 좀 선정적인 사진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혹은 조금은 자극적이고 야한 대화를 유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해요. 영상통화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제 나이가 좀 많아요. 누나 만나요. 우리 영상통화 할까요? 네 하고 영상통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남녀 사이에 흥미로운 대화가 이어지겠죠. 그러다가 상대가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영상이 잘 안 보인다. 라면서 새로운 어플로 통화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플 까시면 돼요. 하고 링크를 보내주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그가 시키는 대로 링크를 클릭해서 어플을 설치하는 순간, 자, 사진을 보시면 잘 안 들리는데 다른 어플 설치하면 보일 것 같아요. 우리 편하게 영상통화하면서 놀아요. 어디 접속해서 영상통화해요.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어플을 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핸드폰에 악성 코드가 심어집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어플에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속는 이유가 뭔가라고 봤을 때, 일단 어플을 클릭해서 깔았을 때 그 아이콘이라고 뜨잖아요. 그 아이콘이 우리가 익숙한 여타의 다른 앱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통은 별다른 의심 없이 어플을 깔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플을 깔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피싱을 하겠다는 일당들은 이 어플에 들어와서 여성은 남성에게 또는 남성은 여성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이런 행위를 하고 보여달라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나에게 보여지는 영상은 그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런 야한 영상을 보냈으니 너도 보내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음란한 어떤 모습들을, 이제 나만 알고 싶은 모습들을 보낼 경우 피싱 일당은 그 모습을 저장하거나 녹화하게 되고요. 이게 협박의 미끼가 됩니다. 자, 그들이 영상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게 돼요. 자, 지금 살짝 글을 읽어보시면 어이 유포할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합의 볼래요? 네, 그래야겠네요. 50만 입금하시면 없던 일로 해드리죠. 지금 당장 없어요. 30분 드리죠. 가능하죠? 신고해도 좋습니다. 동영상은 유포할 거니까. 무섭죠. 그들은 네가 지금 음란 행위를 한 이 모습은 고스란히 영상에 남아있다. 요구하는 금액을 입금해주지 않으면 네 핸드폰에서 가져온 연락처, 내 친구, 엄마, 아빠,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 연락처를 통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너무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덫에 걸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너무 수치스러운 영상이니까 그 수치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입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을 입금하면 끝이 나냐? 아닙니다. 영상은 이미 그들 손에 있어요. 그래서 또 유포하겠다면서 2차 협박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도 전부 다 더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일단 돈 마련해서 갖다 주고 휴 끝났나 싶지만 또다시 협박을 하는 통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마치 정말 더럽게 운이 없는 어떤 소수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줄 아시겠지만 가깝게는 제 또래의 친구가 당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500만 원까지 뜯겼더라고요. 몸캠 피싱은요, 어떤 되게 그냥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걸리는 그런 사기의 수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성별, 연령, 직업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벌어지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사회인, 대학생, 심지어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적발된 몸캠 피싱 범죄가 1824건. 자, 적발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를 했고 피해 금액은 무려 55억 원이나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이 몸캠 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쉽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쉽지 않죠. 그런 피해자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사실 밝혀지면 내가 채팅으로 잘 모르는 사람과 막 나의 알몸을 공유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주고받았다라는 게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하고 경찰에 가서도 그거를 조사를 응하기가 너무도 무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몸캠 피싱 같은 경우에는 수법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도 충분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 사례가 알려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던 중 용기를 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백한 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피해자 A군이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우연히 랜덤 채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플에서 한 여학생과 친해지게 되죠. 이 학생이 오빠 하면서 친근하게 됐고 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사진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학생이 더 편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도록 무료 채팅 프로그램을 다운받자고 해요. 그리고 그 링크를 보내게 되죠. 수법이죠. 그리고 A군이 이걸 다운받는 순간 핸드폰에 있던 정보가 상대방 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하지만 A군은 이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사진과 이런 것들을 주고받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녀의 태도가 180도 변합니다. 지금 당장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하면서 협박을 하죠. 근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군은 솔직히 입금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 방법을 몰라서 돈을 못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가해자가 A군 핸드폰으로 가져왔던 번호, 지인들한테 동영상을 유포해버립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A군은 완전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이후에 이 피싱 일당이 편의점에 가면 입금할 방법이 있다면서 계속 돈을 요구했고요. 일단은 있는 돈이라도 다 내놔라. 그러면 내가 사진을 더 이상 지인한테 유포하지 않겠다라는 말에 A군이 새벽에 막 2시간 동안 입금을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참 아이 혼자 이걸 감당하지 못할 일이었을 텐데 끙끙 앓고 있다가 A군이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아이가 그저 죽고 싶은 생각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던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결국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요. 거기서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가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전날도 같은 일을 당했던 학생이 옥상에서 투신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A군의 같은 학교에도 또 다른 피해 학생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몸캠 피싱 피해자는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애초부터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알몸을 보여줘요? 라고 하시겠죠. 근데 A군의 어머니에 따르면 그 A 아들이 피싱 일당하고 나눈 대화들을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남녀가 뭐 처음에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뭐 얼굴을 못 본 사이니까 사진을 보내고 이것저것 보내는 그런 흐름이요. 그러니까 이건 성인도 깜빡 속을 정도죠. 이건 실제로 청소년들 사이에서만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많은 성인분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A군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부끄러움을 불구하고도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는 걸 알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당신도 어쩌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는 되도록 이 사건이 많이 알려져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래도 잡힌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네, 있습니다. 2015년 서울에서 검거된 8명의 강씨 일당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약 400명의 자위 영상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협박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챙겨간 돈이 1억 7천여만 원입니다. 근데 이들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몸캠 피싱 일당은 악성 코드 심어가지고 알몸 사진 가져가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약 7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9억 9,6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 중에 리더는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살할 때까지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피말릴 상황이죠. 그리고 입금이 늦어지잖아요. 뭐 내일 보내기로 했는데 안 보낸다? 그러면 지인 한 명씩한테 영상 유포해버립니다. 미쳐버리죠. 진짜 말도 안 돼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몸캠 피싱 일당 중에 30대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중국인에게 2년 6개월,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한 여중생 피해자가 있었어요. 여중생 피해자가 이것 때문에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까지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해자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종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런데 2년, 3년, 5년형, 과연 이게 적당한 형량일까요? 몸캠 피싱, 그 외에 많은 사이버 범죄가 요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거점을 중국이나 필리핀 또는 다른 외국 국가에 두고 있죠. 그러니까 충책은 해외에 있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애들은 주로 그냥 유인만 하거나 아니면 돈을 빼가서 옮겨주는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 이들이 붙잡혀도 뭐 범죄의 일부만 가담을 했기 때문에 혐의가 적은 거죠. 범죄 계획하고 직접적으로 돈을 챙겨간 사람들은 다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검거도 어렵고 추적도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매우 유사하죠. 또 우리가 알았던 뭐 여러 가지 요즘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도 N번방 사건과도 유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몸캠 피싱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네들이 어떤 수법을 쓰는지 잘 인지하셔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대로 검거도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국내에 몸캠 피싱 예방책이나 대처법을 실행하고 있긴 해요. 특히나 이제 청소년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로 가셔서 이제 몸캠 피싱 관리를 클릭하셔서 내가 이제 당했다. 근데 어디에 털어놓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친구한테 털어놓을 거야, 부모한테 털어놓을 거야. 그럼 여기에 가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몸캠 피싱. 이와 관련해서 대전지방경찰청의 사이버 테러 수사팀장은 기본적으로 랜덤 채팅 어플에는 피싱 일당들이 막 기다리고 있대요. 막 미끼를 막 이렇게 해놓고 물어라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랜덤 채팅 어플을 멀리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도 막 여러분 문자를 받았는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뭐 링크를 여는 게 있다. 이런 건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죠? 왜냐면 거기에 악성 코드가 깔려 있으면 바로 여러분 핸드폰이 해킹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니까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돈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몇 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돈을 보낸다고 한들 그들이 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거든요. 피해자분들은 자신의 채팅 화면 다 캡처해 두시고 송금했다면 송금 내역 같은 거 자료 준비하셔서 경찰서에 빠르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끄럽다고 신고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이기도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고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핸드폰에는 이미 악성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연결된 계정들에 다 정보가 누출되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탈퇴하시고 최대한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 비밀번호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사이버 범죄의 양상마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익숙해져. 하지만 몸캠 피싱? 여전히 이게 뭔지조차 모르는 분들 상당히 계신데요. 저도 이게 2013년부터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저도 작년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 범죄는 가까이 있다라는 거 꼭 아셔야겠어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되담을 순 없지만 애초에 엎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